2025년 5월 19일 유벤투스와 우디네세가 맞붙는 세리에 A 최종 라운드 경기가 유벤투스의 홈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에게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정짓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면 우디네세는 중위권 안착을 위해 원정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과 교체 선수 활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리그 4위에 위치하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고르 투도르 감독 하에 3-4-2-1 포메이션으로 전술적 변화를 꾀하며 강한 압박과 측면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적인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며 최근 8경기 동안 7승 1무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브레머와 켈리의 부상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두샨 블라호비치가 복귀했지만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렌달 콜로 무아니가 득점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12위에 위치한 우디네세는 코스타 루냐이치 감독의 지휘 아래 4-3-3 시스템을 이용해 수비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성적은 부진하지만 조직적인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미드필더 위르겐 에켈렌캄프가 있으며 그는 공격 가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렌초 루카와 플로리앙 토뱅의 부재는 공격 옵션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마두카 오쿠에는 높은 세이브율로 팀의 뒷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팀 간의 상대 전적에서 유벤투스는 우디네세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차례 대결에서 8승 1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전에서 유벤투스는 전반 초반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경기 초반 선제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네세는 이전 맞대결에서 중원 압박에 실패하여 고전한 기억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전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의 홈 강세와 우디네세의 원정 부진이 맞붙는 형태입니다. 유벤투스는 홈 경기에서 높은 승률과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디네세의 수비적인 전술은 이를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의 수비 불안정성이 우디네세의 역습 기회를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측 스코어는 2-1로 유벤투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우디네세가 초반 공세를 막아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교체 선수의 활용도와 수비 라인의 안정성 여부가 경기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벤투스와 우디네세 간의 경기는 유럽 대회 진출권과 중위권 안착이라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두 팀의 대결입니다. 유벤투스는 홈 경기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며 우디네세는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으로 도전장을 던질 것입니다. 양 팀이 모두 부상 여파를 극복하고 최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시즌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18일 레체와 토리노의 세리에 A 경기가 레체의 홈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에게 강등권 탈출의 중요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레체는 17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과 단 1점 차이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반면 토리노는 중위권인 12위에 위치하고 있어 강등 걱정에서 자유롭지만 시즌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레체는 이번 시즌 17위에 머물며 강등권을 바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이며 득점력 부진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포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팀 득점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득점이 저조한 편입니다. 레체는 마르코 잠파올로 감독 해볼 소유를 중시하는 전술을 사용하지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했고 꾸준히 수비 라인 간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리노는 11위에 위치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2무 2패로 특히 인테르 밀란에게 패배했으나 경기 중 기회를 창출하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토리노는 파올로 반콜리 감독의 3-5-2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을 구사합니다. 주목할 선수로는 9골을 기록한 치에덤스가 있으며 그는 블라시치와 함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리노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지고 있어 공격에서의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역사적으로 토리노는 레체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 맞대결에서도 토리노가 7승을 기록하며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레체는 최근 토리노와의 5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으며 이는 토리노의 수비 전술에 제동이 걸린 결과입니다. 또한 토리노는 측면 공격 차단에 능숙하여 레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레체의 공격력이 회복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레체는 홈에서의 압박을 활용하여 전방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0-0 또는 1-1 무승부로 보이며 레체가 초반에 선제골을 넣어 분위기를 가져간다면 1-0 승리도 가능하나 토리노의 안정적인 역습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레체의 좌측 수비 지역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토리노가 이를 공략해 득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에게 있어 강등권 탈출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입니다. 반면 토리노는 여유로운 경기 운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지만 현재 경기력과 상대 전적을 고려할 때 토리노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레체는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강등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18일 스타디오 주세페 메아치에서 열리는 세리에 A 37라운드 경기는 인터 밀란과 라치오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터 밀란은 리그 우승을 위해 필수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라치오는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이려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어 경기 결과가 양 팀의 시즌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터 밀란은 시몬 인자기 감독의 지도 아래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최근에는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77점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나폴리의 1점 차로 추격하고 있으며 최근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2-0 승리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유럽 챔피언스리그 4-3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14골을 기록 중인 마르쿠스 튀람이 있으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부상으로 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스테판 데 브라이르와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가 33실점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피로 누적으로 인해 경기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마르코 바로니 감독의 4-2-3-1 포메이션을 통해 팀 조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6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2불경기 무패 3승 4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렌틴 카스텔라노스와 마티아 자카니는 각각 10골과 8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추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니는 최근 경기들에서 활발한 공격 가담과 창조적인 플레이로 팀의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있지만 평균 경기당 득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공격의 효율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역대 전적에서 인터 밀란은 라치오를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케벌번의 대결에서 5승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올 시즌 초 맞대결에서는 인터 밀란이 원정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6-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인터 밀란은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플레이로 다수의 득점을 만들어냈으며 라치오는 중원 압박을 통해 역습을 시도했지만 효율적인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런 매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 밀란은 홈 이점을 활용하여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쿠스 튀람이 최전방에서 공수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하칸 차라노글루의 중거리 슛과 코너킥 상황에서의 유효성도 기대됩니다. 반면 라치오는 수비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자카니와 카스텔라노스의 조합을 통한 빠른 역습은 인터 밀란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인터 밀란의 2-1 승리로 홈팀의 조직적인 플레이와 공중볼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치오는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을 노릴 수 있으나 인터 밀란의 탄탄한 수비벽을 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 밀란의 리그 우승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로 체력과 전술적 대응력이 승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인터 밀란은 홈 2점과 더불어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라치오는 수비적 안정화를 통해 역습 기회를 극대화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관중들에게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오클랜드의 홈 경기장에서 펼쳐질 오클랜드 루츠 SC와 샌프란시스코 시티 FC의 경기는 리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두 팀 간의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USL 챔피언십 소속의 오클랜드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USL 리그2의 샌프란시스코를 맞이하며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역적 라이벌리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양 팀의 시즌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오클랜드 루츠 SC는 현재 USL 챔피언십 서부 컨퍼런스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산안토니오 FC를 2-1로 꺾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로는 골키퍼 켄달 맥킨토시가 있으며 그의 세이브 능력은 팀의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플레이를 구사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보다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득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티 FC는 USL 리그2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술적 접근은 4-3-3 포메이션을 통한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이며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맥스 앨러니 팀의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의 대량 실점 1-5패배은 수비 조직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격력 역시 부족하여 득점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양 팀 간 공식적인 맞대결 기록은 없으나 오클랜드는 US 오픈컵에서 하위 리그 팀들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 엘파롤리토와의 경기에서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험과 체급에서 오는 우위를 통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클랜드의 네빌 핵샤우와 샌프란시스코의 라이더벨 간의 매치업이 주목되며 측면에서의 카이 그린과 제라르도 멘도사의 대결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차이와 오클랜드의 홈 어드밴티지로 인해 오클랜드 쪽으로 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를 통한 공격과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 오클랜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수비 불안을 노려 역습에 집중해야 하며 중원에 치열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클랜드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먼저 득점에 성공할 경우 경기 흐름은 크게 오클랜드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오클랜드가 2-0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리그에서의 경험과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루츠 SC는 리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홈팬들의 응원 속에 승리를 통해 리그 순위를 끌어올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시티 FC는 하위 리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비 조직력을 강화하고 역습에서 효과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아 각 팀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세리에 A 37라운드에서 파르마와 나폴리가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리그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며 파르마는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일전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경기는 파르마의 홈에서 열리며 두 팀의 상반된 목표가 맞부딪히는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파르마는 현재 리그 16위로 강등권과 4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치우 감독은 3-5-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수비에서는 상당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시즌 동안 56골을 허용하면서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였고 평균 수비 성공 듀얼은 46%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앙주 요한 보니가 팀 내 유일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하위권 팀으로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격 전환율이 낮고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은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리그 선두를 달리며 74점으로 우승에 근접해 있습니다. 앤토니오 콘테 감독의 나폴리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견고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에서 26골만을 허용하며 리그 최저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루카쿠와 맥토미니의 다각적인 공격이 돋보입니다. 루카쿠는 현재 13골을 기록 중이며 최근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미드필더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의 부상은 중원 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리그 내 최다 클린시트를 기록한 알렉스 메레트의 존재도 안정감 있는 수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파르마와의 맞대결에서 4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평균 2.8골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으며 측면 크로스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파르마는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평균 34.7%의 점유율로 수비 중심의 경기를 펼쳤지만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기회를 살려왔습니다. 나폴리의 높이와 경기 템포는 파르마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의 조직력과 파르마의 절실한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경기입니다. 나폴리의 중미드필더 라인에서 로보트카의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며 맥토미니와 길모어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파르마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공격과 소움케타 듀오의 중원 장악력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나폴리가 측면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통해 파르마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파르마의 홈 경기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종 스코어는 2-5일 나폴리 승리로 예측됩니다. 파르마 vs 나폴리 경기는 단순히 승점 획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폴리는 우승 확정을 위해, 파르마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나폴리의 안정된 수비와 공격 다변화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지만 파르마의 절실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 결과가 양팀의 시즌 마무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세리에 A 2024-25 시즌 37라운드에서 AS 로마와 AC 밀란이 맞붙습니다. 경기 장소는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노리는 두 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맞대결입니다. 로마는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며 밀란은 최근 원정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AS 로마는 현재 리그 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의 지휘 아래 5-3-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견고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아르템 도브빅은 30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파울로 디발라의 부상으로 공격 창출력에 약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19경기 무패를 기록했던 로마는 특히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11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C 밀란은 리그 8위를 기록 중이며 남은 경기에서의 전승을 통해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르지오 콘세이산 감독의 3-5-T 포메이션은 윙백의 활발한 움직임과 중앙 미드필더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플리시치와 라파엘 레앙은 각각 9골과 8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란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타임은 최근 셉차레 세리에 A 맞대결에서 AC 밀란이 6승 3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24년 12월 산시로에서 열린 경기로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로마의 측면 공격과 밀란의 중앙 미드필드 창의성 간의 대결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밀란은 코파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3-1로 꺾으며 상대방의 전술적 약점을 공략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인 로마의 강력한 수비력과 밀란의 공격적 전술 간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마는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최근 경기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밀란은 원정 경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후반전 집중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접전 끝에 밀란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밀란의 후반 집중력이 로마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다는 근거에 기반합니다. AS 로마 vs AC 밀란 경기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이 경기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피로 관리와 교체 카드 활용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홈팀의 강력한 수비와 원정팀의 공격적 기세가 맞붙는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19일 스타디오 마르칸토니오 벤테고디에서 헬라스 베로나와 코모 1997의 세리에 A36라운드 경기가 열립니다. 현재 리그 순위에서 베로나는 15위로 강등권을 겨우 벗어나 있는 반면 코모는 안정적인 중상위권인 10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베로나가 강등을 피하기 위해 절박한 상황에서 치러지며 코모는 원정에서 승점을 획득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려 합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최근 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하며 특히 인테르와 엠폴리를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였습니다. 수비적 불안이 두드러지며 평균 실점은 1.8골에 달하여 리그 최하위권입니다. 공격에서는 카스퍼 텅스테드가 6골로 최다 득점자입니다만 최근 5경기에서 득점이 없어 공격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베로나는 주로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 부족으로 인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의 취약함은 리그 최악의 실점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모 1907은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리아리와 파르마를 상대로 한 승리에서 보듯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 아산디아오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1대1 돌파 성공률이 높아 측면 공격의 핵심입니다. 코모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빠른 측면 전환과 중원의 강력한 연계를 강조합니다. 특히 파스와 같은 미드필더의 패스 성공률이 높으며 이는 중원 장악력으로 이어져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코모가 베로나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3-2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산디아오의 멀티골이 돋보였으며 베로나의 수비진이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했습니다. 코모는 베로나의 측면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경기당 평균 크로스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코모의 빠른 측면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코모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코모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공격의 답 변화와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베로나는 수비적으로 취약하고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커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모가 베로나의 측면과 중원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코모의 2-1 또는 3-1 승리입니다. 이는 코모의 공격력과 베로나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이번 경기는 그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코모 1907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입니다. 양 팀의 최근 흐름과 전력차를 감안할 때 코모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들의 조직적인 플레이와 공격 효율성에 기인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이탈리아 세리에 A의 경기장에서 AC 몬자와 엠폴리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엠폴리에게는 강등 탈출의 마지막 승부처로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몬자는 자존심 회복을 꾀할 것입니다. 두 팀 간의 치열한 경쟁은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엠폴리의 생존 의지와 몬자의 명예 회복 의지가 격돌하게 됩니다. AC 몬자는 현재 세리에 A 최하위인 20위에 위치하며 36경기에서 3승 9무 2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몬자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당 평균 0.75골 득점과 1.78골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감독 라펠레 팔라디노는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측면 공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 부족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강등이 확정된 영향인지 주전 선수들의 동기 부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리그 19위에 머물며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36경기에서 8승 12무 16패를 기록하며 파르마전 승리로 긴 연패를 끊고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엠폴리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고강도 프레싱과 빠른 수직 패스를 활용한 역습을 주력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수비에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양팀의 맞대결에서 엠폴리는 몬자를 상대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2024년 8월에 있었으며 치열한 공방 끝에 0-0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몬자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나 엠폴리의 고압 프레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특히 엠폴리의 수직 패스가 몬자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엠폴리에게 매우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엠폴리는 최근 파르마전 승리로 사기를 회복했으며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와 티노 안조린이 공격의 중심축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몬자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태로 주요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엠폴리가 몬자의 약한 수비를 공략해 승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스코어는 엠폴리 2-1 몬자입니다. 엠폴리의 동기부여와 전술적 우위가 승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AC 몬자와 엠폴리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승리를 통해 강등을 피하고자 하며 몬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팀의 전략과 전술 싸움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 엠폴리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당일 두 팀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